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. 오늘은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. 우리 카페 이름 즐거운 순간도 사실은 행복하자고 만든 겁니다.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수 있는지, 이거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시련을 타이레놀로 치료한다. 농담 같죠? 하지만 사실입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이런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. 먼저 수컷과 암컷을 보겠습니다. 그 포유류의 성비는 남자, 여자, 인간을 따지면은 남자가 조금 더 많죠. 그 남아 선호상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실제로도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암컷보다는,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생존력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조금 많고, 나중에는 이제 일대일로 동일해지다가, 그리고 이제 늙으면 여자들이 더 오래 살죠. 다시 또, 어, 여성의 성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, 실제로 보면 포유류, 자연 상태에서 포유류의 성비는 암컷이 더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남자가 더 오래 살까요? 당연히 여자가 더 오래 살죠. 사자 같은 경우도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오래 삽니다. 그 이유는 성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역할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외적이 방위를 하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. 물론 침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로 전투에 남자가 동원이 됩니다. 사자 같은 경우도 다른 뭐 짐승, 뭐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니까 포식자는 아닐 거고 다른 사자가 올 때 그걸 방어해내는 게 수컷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성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 문제입니다. 역할이 주로 싸우는 경우, 방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지게 되면 포식자한테 혹은 싸우다가 잡혀먹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신체를 키우다 보면, 면역력이 떨어진대요. 왜냐하면, 그, 뭐죠? 자기 방어 기제 에너지를 많이 못 썼고, 어, 몸 크기하고 그 유지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수명에 대해서는, 암컷이 오래 산다가 아니고, 몸체가 작은 쪽이 오래 산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, 이 포유류 성비가 3대 7인 경우는, 건강한 암컷은 대부분 새끼를 낳죠. 하지만 수컷은 그렇지 않습니다. 건강하더라도 다른 수컷과 경쟁해서 이기는 경우만 후손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. 자, 가장 중요한 건 소확행입니다. 욜로하고 소확행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욜로는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이건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10평 살다가 20평 가면은 넓다 이렇게 느끼지만 30평 살다가 20평 가면 똑같은 20평인데도 불구하고 좁아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나아진 상태에서 원래 상태 이렇게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달라요. 그래서 큰 거,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뭐 100만 원짜리 나에게 대한 행복을 위해서 보상을 한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분기에 한 번 10만 원씩, 그럼 40만 원이죠.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지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. 그리고 연료는 절대 피하세요. 비참합니다. 뭐 자살할 게 아니라면 아니면 뭐 시한부라면 또 상관없겠지만.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에 있어서 돈이나 건강, 종교, 학력, 지능, 성별, 나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10% 조금 넘는 수준이래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소득이 실질 소득 기준이에요.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소득이 두 배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
행복은 52%에서 48%로 10%가 줄었대요.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. 그리고 일본하고 핀란드를 비교해 보면 국민소득이 일본이 많아요. 하지만 행복도는 핀란드가 훨씬 더 높죠. 그래서 어,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수준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은 자기의 선택입니다. 자, 문화도 중요한데요. 한국 문화가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도 비슷하지만 집단적입니다.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행복해요. 왜냐하면 집단주의에서는 개인 역할을 잘 했냐 못했냐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되거든요. 근데 개인주의에서는 그런 신경 안 씁니다. 자기만 좋으면 돼요. 그리고 개인주의에서도 두 종류가 나뉘죠. 경쟁 사회가 있고 안정 사회가 있는데 당연히 경쟁보다는 안정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보다는 최소한의 그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돈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유럽입니다. 수평적인 개인주의. 뭐,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민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도 그냥 외부 시선 무시하고,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염도 기르고, 머리도 기르고, 이러고 있습니다. 평생 머리나 수염을 길러볼 수가 없었어요. 사회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, 물론 제가 캐나다에 있긴 하지만, 외국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기도 하지만, 무시하고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.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성격도 중요한데요. 성격이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대요. 내성적인 사람도 뭐 집단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는 걸 느낀 거는 맞아요.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행복 추구가 우선이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그 같이 있다 보면 또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고통의 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. 저도 내성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비슷한 사람끼리 또 어울리면 되겠죠. 자, 이런 내용을 제가 다음 카페 3658분에 정리를 했는데요. 제가 이쪽은 유일하게 두 번 리뷰를 한 거예요. 보통은 한 번 리뷰를 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리뷰를 하고 다음에 읽을 때는 물론 두 번 읽을 수도 있죠. 좋은 책은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. 근데 이 책은 제가 3년 후에 다시 읽었는데 처음 사회과학으로 분류를 하고 3년 후에 읽어보니까 누가 추천해서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. 근데 읽은 걸 까먹었어요. 게다가 사회과학이 아니고 그때는 그 분류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사회과학이면서 인문과학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보통 한 두세 개 정도씩 있어요. 근데 이번엔 인문학으로 분류를 했네요. 그래서 다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. 뭐 행복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. 자,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